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따라 지자체가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충남 지역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당진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조업 노동자들의 사망 확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양원과 대학교 모임 등을 중심으로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진에서는 16번째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습니다. 충남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인구 대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악한 도로 환경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당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당진 16번 확진자는 70대로 지난 23일 당진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한 결과 24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진에서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달 19일 이후 한 달여 만인데요. 감염 경로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방역당국은 이동 동선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남 혁신도시의 성공은 앞으로 공공기관 유치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초지자체도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정부에선 공공기관 이전이 힘들다는 입장이어서 충남 지역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따라 기초지자체의 공공기관 유치전이 시작됐습니다. 혁신도시가 조성될 내포 신도시를 관할하는 예산군은 수도권에 있는 33개 기관을 이전 대상으로 줄였습니다. 연구개발 분야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17곳, 문화체육 분야의 한국문화재재단 등 9곳, 환경기술 분야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7곳입니다. 앞서 충남도가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을 선별해 3개 기능군을 발표했는데 예산군도 기본 방향은 이에 맞춰 추진한다는 전략입니다. 부군수와 각 부서장들이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해 교통망과 정주 여건을 홍보하는 등 혁신도시로 이전을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 공무원과 군민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 국회의원이라든가 또 각 기관 사회단체 임직원들, 출향인사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또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우리 예산군의 공공기관에 이전해야 될 당위성이라든가 유용성에 대해서도 각종 매체를 총동원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지난 10일 현 정부의 임기 내에 공공기관 이전이 어렵다고 밝힌 겁니다. 충남 시민사회단체는 혁신도시 지정으로 부푼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을 국가의 핵심 과제로 추진해놓고 이제 와서 미루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동안 공공기관 이전과 행정소 완성 등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리고 행정과 시민사회, 정치권이 함께 민간적 협의회를 출범시키기도 하였다. 지역에서는 그만큼 위기 극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앞장서지는 못할 망정 이런 움직임에 참모를 끼얹고 있는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혁신도시에 지정된 뒤 공공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충남. 정부가 나서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신속히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당진시가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산업재해 감축 연구 용역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보고회에서 나온 자료를 봤더니 당진 지역의 중대재해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김단비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내 충남 노동건강인권센터 세움터가 당진시 의뢰를 받아 진행한 산업재해 감축 연구 용역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당진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는 46건인데요.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24건이 제조업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건설업이 16건으로 뒤를 이었고 전기가스 수도업과 광업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적인 수치와 비교해보면 당진만의 특성을 좀 더 쉽게 알 수 있는데요.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의 경우 절반이 건설업에서 발생했고 제조업은 23%에 그쳤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당진에서 일하는 제조업 근로자들이 다른 지역보다 더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해석할 수가 있겠군요. 네, 당진 지역 제조업 근로자 10,000명당 사망자가 전국 제조업 평균보다 6배나 높았습니다. 조사를 진행한 세움터는 당진에서 일하는 제조업 근로자들의 작업 중 사망 확률이 다른 지역보다 6배나 높은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날 보고에서는 발전소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5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전기가스 수도업의 중대재해가 7건인데 당진의 비중이 3건이나 되는 건 그만큼 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라는 겁니다. 세움터는 당진 지역 제조업과 근로자의 재해율은 매우 높지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인프라는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네, 전국 평균보다 6배나 수치가 높다고 하니까 대책 마련이 좀 시급해 보입니다. 오늘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김단비 기자였습니다. 충남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익현 충남도 의원은 24일 도정 질문에서 지난해 충남의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4.5명으로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열악한 도로 환경을 그 원인으로 지목했는데요. 특히 농어촌 지역 대부분이 차량도로만 놓여 있고 보행자를 위한 안전시설은 부족해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전 의원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교통안전교육을 확대하는 등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자녀 납치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으로 충남과 서울 등에서 2억 3천만 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5명이 사기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천안 동남경찰서는 자녀를 납치했다며 돈을 받아낸 한국인 A씨와 동티모르 국적 B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중국 국적 2명 등 나머지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충남과 세종, 서울에서 10명으로부터 2억 3,4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자녀가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 잡혀 있다며 자녀 납치를 빙자해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금은 중국 돈으로 환전돼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진시 신평면 당진평택항 서부두에서 작업 중이던 이동식 크레인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난 23일 오후 6시 54분쯤 발생한 불로 외국 선박에 실린 원목 하역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 A씨가 전신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이번 화재로 소방서 추산 200만 원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크레인 운전석에 전기적 요인에 의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문 브리핑 예산 뉴스 무한정보 기사 함께 보시죠. 예산군 내 초중고등학교 상당수가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샌드위치 패널은 불이 쉽게 번져 교육부가 교체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지난 7일 불이 난 삽교초등학교 씨름관을 포함해 학교 22곳은 예산 등의 이유로 교체 대상에서 빠져 사실상 위험이 방치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어린 학생들을 비롯한 교직원들이 안전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전수조사를 통해 하루빨리 화재 안전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2016년 기준 우리 지역 샌드위치 패널 시설은 창고와 골프 연습장 등 초등학교 14곳과 중학교 6곳, 고등학교 2곳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불이 난 삽교초 씨름관도 2008년 차고를 개조해 만든 조립식 건물이고요. 샌드위치 패널은 철판 사이에 가연성인 압축 스티로폼 등 단열재를 넣은 저렴한 건축 자재로 설치가 쉽기 때문에 널리 쓰이고 있지만 불이 쉽게 붙고 잘 꺼지지 않아 대형 화재의 주범으로 꼽히고 또 단열재가 탈 때 유독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질식 피해도 커지는 게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2025년까지 연차별로 교육시설 인화성 마감재 교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예산교육지원청은 22개 학교의 샌드위치 패널 시설을 교체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지원청 관계자는 당시 교육부 지침상 교실과 급식실, 유치원 등 주요 시설 위주로 선정하도록 돼 있어 반영하지 않았다며 해당 건물들은 이용자 현황과 위험성 등을 다시 조사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화재 발생이 잦아지는 겨울철입니다.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해서라도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도 내 초중 고등학교 가운데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도내 학교는 모두 223곳입니다. 이 가운데 통폐합 대상은 66곳으로 지역별로는 천안이 1곳으로 가장 적고 태안이 12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청양 미당 초등학교를 포함해 도내 5개 초중학교는 학생보다 교직원 수가 더 많아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신설에 대한 정부의 수요 조사 결과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내용이 나와 논란이 예상됩니다. 예산군은 기획재정부의 삽교역 수요 분석 결과 하루 이용객이 5,300여 명으로 조사돼 비용 대비 편익과 수익성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와 비교하면 이용객 수가 3,000여 명 감소한 규모입니다. 군은 고속철도가 아닌 일반 철도로 분류돼 수요 예측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행열차가 최고 시속이 250km인 만큼 고속철도로 적용해야 한다며 삽교역 신설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했습니다. 서해선 복선전철은 경기 화성에서 충남 홍성까지 연결해 최고 속도 250km의 열차를 운행하는 노선으로 2022년 완공 예정입니다. 삽교역 신설 부지는 전액 국비로 매입이 완료된 상태이며 현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홍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신청사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 적합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홍성군은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계약을 맺고 내년 3월까지 조사를 진행합니다. 또 투자 심사를 비롯한 행정 절차를 내년 4월까지 완료하고 2022년 공사를 시작해 2024년 상반기 개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홍성군 신청사는 오감지구 내 공공시설 용지에 들어서며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공사비 637억 원이 투입됩니다. 한편 홍성군은 오관리 형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남 학교급식의 지역 농산물 사용률이 저조해 공급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오인철 충남도 의원이 충남 학교급식 식품비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역산 사용량은 전체의 33%인 8,700여 톤에 불과했습니다.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지역 농산물은 전체 식품비의 30%에 그쳤습니다. 특히 수산물의 경우 1.5% 수준이었고 가공품 역시 6.7%에 머물렀습니다. 충남 지역 기혼 여성 5명 중 1명은 경력이 단절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 상반기 경력 단절 여성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기준 충남 지역 15살에서 54살 사이 기혼 여성 대비 경력 단절 여성 비중은 17.7%로 전국 평균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2% 감소했습니다.